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5일날 기상기사 실기시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기상기사 실기 문제를 제가 일부 가져와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박두! 원래 보통 기상기사 실기에서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기상 전문 해석이 나오고요. 즉 숫자를 기입하는 기상 전문 해석이 나오고, 이번 문제에서는 단열선도, 3번 문제에서 일기도 묘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4번 문제가 이제 현재 일기라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날씨 예보 아니면은 과거의 날씨가 어떻게 이랬는지를 설명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가 요 다소 새롭게 나온 신유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보는 1번, 2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기상 전문 해석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한번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기상 전문 해석의 핵심은 바로 숫자를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부분에는 주로 해상인지 육상인지, 즉 AAXX인지 아니면 BBXX인지가 나올 것이고, 그 뒤에 날짜와 시간, 그 다음에는 풍속의 단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47, 그리고 서울이면 1208이라고 하는 지역 번호를 가지고 이 부분이 바로 식별부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강수 여부, 관측소 형태, 즉 무인이 유인인지, 그 다음에 운저 고도하고 시정, 그리고 전울량이 나오고, 그 다음은 풍향이라 가지고 0부터 359도가 나오고, 그리고 풍속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숫자를 보는 것인데요. 앞에 1, 2, 3, 4 순서대로 이제 각각 기온과 PD, 관측소 기압, 해면 기압, 기압 평량, 강수량, 현재 날씨와 과거 날씨, 8번은 울량과 구름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듯 기상 전문 해석의 핵심은 바로 1부터 8까지 숫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앞부분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수도 줄어들고 시간도 더 빨라질 것입니다. 또한 그 뒤에는 333이라 가지고 지역별 자료가 있는데요. 333 다음에 1번이 바로 최고 기온이고 2번이 최저 기온입니다. 즉 먼저 최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최저가 나오며 바로 7도 넘어가면은 당일 24시간 동안에 강수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1부터 8을 먼저 찾고 3, 4를 찾아서 구분을 한 다음에 해석하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앞에서 봤던 기상 전문을 가지고 이렇게 모형으로 기입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추세인데요. 비록 제가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전문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위와 같은 포맷으로 적었다면 만점입니다. 여기가 바로 풍속이고요. 여기가 풍향, 그리고 여기가 울량이고, 위에다가는 상층운과 중층운, 밑에 하층운과 운저 고도를 기입하고, 바로 오른쪽에는 기압 변화하고 기압 경량, 즉 이거인지를 직접 표시하고, 그 위에는 해면 기압을 기입한 다음에 여기 밑에는 하층 울량이랑 과거 날씨, 그리고 강수량과 시간이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시정, 즉 그냥 5km가 아니라 80, 70 이렇게 통 숫자를 적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옆에는 현재 날씨가 있고요. 시정 밑에는 노점 온도가 있고, 그 위에는 현재 온도, 그 다음에 최저 기온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했다면 만점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만약에 풍속이 10노트라면은 짝대기가 더 길고요. 5노트면은 더 짧습니다. 그 말은 5m/s면은 긴 짝대기고 2.5m/s면은 짧은 막대기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깃발 모양이면은 50노트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바로 상층 기상 전문입니다. 요즘 보통 출제 경향을 보면은 앞부분은 기상에 대한 기상 전문이 나오고요. 그 뒤에는 상층 기상 전문이라 가지고 보다 상층에 있는 기상 전문을 본 다음에 이 뒤에서 단열선도를 기입하게 나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기상뿐만 아니라 상층을 알아야만 그 뒤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알아서 다음번 시험에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층은 TTAA로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끝 자료가 몇 헥토파스칼까지 있는지, 그리고 여기는 지역, 여기는 현재 기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뒤에 있는 숫자가 매우 중요한데요. 99가 현재 기압, 00은 1000헥토파스칼, 91은 925, 85는 850 이렇듯 앞에 있는 숫자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99, 00, 다음에 92, 85, 70, 50, 30에 20, 그리고 100 이렇게 10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해당 등하면에 대한 지고도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기온, 그리고 이거는 노점 편차,
그 다음에 여기는 풍향과 풍속이 되겠습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여기 기온 부분에서 가운데 숫자가 짝수면은 영상이고 가운데 있는 숫자가 이렇게 홀수면은 음수라는 걸 말합니다. 즉 여기서는 지금 기온이 플러스 6.8도라는 얘기고요. 여기서는 지금 기온이 마이너스 13.1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온과 노점 온도 간의 편차가 2.3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풍향은 160도 그리고 풍속은 30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봤던 기상 전문을 가지고 대기상조에다 기입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체 이 안에 어떤 단수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것인데요. 우선 핵심은 바로 LCL입니다. LC라는 것은 그 상승 응별 구도로 기온을 지나는 건조 단선하고 그 다음에 노점 온도를 지나는 포화높이선과 만나는 이 점이 바로 LCL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룹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T 뒤에서 출발한 포화높이선이 쭉 직진해서 기온선과 만나면은 이게 바로 대륙 응별 구도라고 하는 CCL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CL에서부터 가마 W 즉 수분 단열 감열을 따라 올라가는데 다시 원래 기온선과 만나는 이 구간이 바로 자료 대륙 구도라고 하는 L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쭉 따라 올라가서 가마 W가 다시 원래 기온과 만나는 이 구간이 바로 EL 즉 평면 구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폐곡선 면적이 바로 케이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케이프라는 것은 대륙, 가용, 잠재 에너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바로 일기도 묘화였는데요. 일기도 묘화라는 것은 이렇게 완벽하게 그릴 필요는,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단지 어디에 저기압이 있고 그리고 어디에 고기압이 있는지만 제대로 명시한 다음에 어느 구간에 바람이 더 강한지를 강조해서 그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징은 바로 몽골 부분에 고기압이 있었고요. 만주 부분에 저기압이 있었습니다. 즉 고기압과 저기압 간의 거리가 멸짧음으로 분명히 이 사이에서는 심한 기압 경도력 구간이 있을 것이고, 게다가 고기압은 시계 방향,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이므로 이와 같이 북풍의 바람이 불어 함을 알 수가 있고, 실제로도 보시면은 북풍계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이렇게 등각선을 세로로 그려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서쪽 시베리아 부근에서도 저기압이 있고 동쪽에서도 고기압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저, 고 형태로 안장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비록 안장부 표시는 없지만 만약에 이걸 가지고 해석할 경우 반드시 안장부가 있다고 언급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일본 남쪽에 고기압이 있고요. 칸카사만도 서쪽에서도 저기압이 있는데 잘 보시면은 기압이 965로 굉장히 낮습니다. 즉 여기는 지금 1024 있는데 바로 북쪽은 960대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필시 이 구간에서도 심한 기압 경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 고기압은 시계 방향이므로 이 구간에서는 대각선 방향에 등압선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 보시면은 지금 필리핀 서쪽에는 태풍이 하나 있습니다. 태풍은 순합성 저기압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전선도 표시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여기 보시면은 저기압이 이렇게 있는데요. 풍량 자체가 급변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랭 연설을 표시하면은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일기도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륙에서부터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은 일본 남쪽에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우리나라 지배했었는데요. 여기는 고온다습한 공기하고 새로 남하고 있는 찬 공기 간의 불안 정도가 심해지고 경합성이 강해지면서 이와 같은 한랭 전선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한랭 전선은 남하하면서 서울 지역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게다가 지금 서쪽에는 고기압, 동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하면서 강한 북풍대가 불어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 부분은 공기가 점차 여기서부터 빠져나가므로 즉 온도 경도가 감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불안 정도는 딱히 없고 강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바로 현재 일기 분석이었는데요. 이번 사례는 2017년 10월 1일이 나왔습니다. 일단 잘 보시면은 여기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 여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입니다. 일단 여기가 바로 5880 GPM으로 즉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바로 5820으로 R대Z가 있는 곳입니다. 즉 지금 잘 보시면은 10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남부지방은 지금 5880하고 5820 사이에 수증기 통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지금 굉장히 드문 상태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로부터 수증기가 다량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비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 기압골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기압골에서 지금 강한 양해 와도가 있고요. 양해 와도에서부터 지금 서풍기를 불기 때문에 양해 와도의 동쪽인 서해상에서부터 지금 저기압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850헥토파스칼의 유선장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색깔이 바로 하층 Z 구역으로 즉 풍속이 지금 25노트를 넘은 곳입니다. 하층 Z라는 것은 곧 기압 경도력에 비하므로 기압 경도력이 강하면은 더욱더 강한 Z가 불게 되면서 더 많은 양의 수증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잘 보시면 우리나라는 일본 동쪽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다량의 수증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남서풍하고 남풍계열의 바람이 곧장 불어옴에 따라 다량의 수증기가 짧은 시간에 많이 들어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걸 보시면은 새벽에는 고기압 자체가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즉 전날에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우리나라 하층 부근으로 뜨거운 공기가 쌓이면서 대기가 불안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증기를 보기 위해서는 하층 Z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는 단지 그냥 Z 속도만 알려주는 것이지 수기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850헥토파스칼의 수음속도를 봐야 됩니다. 지금 잘 보시면 이 당시에 남쪽에서부터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쭉쭉 들어오고 지금 보시면 또한 각도가 완전히 남풍 방향이기 때문에 타고 많은 양의 수증기가 곧장 우리나라 부근으로 들어왔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밀도가 낮은 수증기 자체가 들어오고 있을 뿐더러 하층 Z도 있어서 우리나라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습하고 공기의 밀도가 점차 감소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층의 수렴 구역하고 하층의 풍속이 강한 지점을 연결한 선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잘 보시면 상해 동쪽으로부터 수렴대가 있었고요. 이 수렴대가 점차 동진하면서 10월 1일 밤 9시에는 수렴대가 주로 우리나라 제주도하고 남서부 그리고 수도권 남부 지역에 있었습니다. 즉 이거는 지금 다량의 수증기가 들어오면서 밀도가 낮아진 공기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북쪽이고요. 여기가 남쪽입니다. 남쪽에서부터는 지금 굉장히 습하고 밀도가 낮은 공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북쪽에서는 밀도가 높은 공기가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빠져나가면서 수렴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컨버전스가 발생하면서 모인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가므로 이렇게 수렴대 구역에서는 공기가 빠르게 상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200헥토파스칼 즉 상층에서의 발생 구역이랑 마찬가지로 같은 풍속을 연결한 선입니다. 참고로 비가 많이 오려면은 하층에서부터 수증기가 모여서 상승기로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상승하는 공기가 발산하는 구역을 만나면서 이렇게 쭉쭉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공기가 올라가야 됩니다. 즉 하층 수렴과 상층 발산이 원활해야만 많은 비가 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구역에서 엄청나게 강한 발산 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하층에서는 수렴대가 있었고 반면에 상층에서는 곧장 공기가 밖으로 발산하면서 하층에서부터 들어온 수증기가 곧장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상승기로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지금 Z기로는 대부분 다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Z기로에 의한 2차 순환 즉 커플링은 아니었고 그게 단지 하층 수렴과 상층 발산만 언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하층 수렴과 상층 발산을 보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 있는 상속도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700헥토파스칼의 오메가입니다. 오메가가 크다는 것이 곧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말하는데 지금 잘 보시면은 제주도 북부 해상하고 전남 남해안 중심으로 엄청나게 큰 오메가가 나타나면서 이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강한 상승으로 있구나. 공기가 계속 올라가므로 비구름대가 발달하겠구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불안 정도입니다. 이번에 기상기사에서는 10월터 대기 불안 지수하고 KI 지수가 나왔는데요. 참고로 SSI 지수는 안정한 대기에서의 불안 정도를 따지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서는 아무짝에 틈을과 없음을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번 경우처럼 하층 Z를 동반하는 폭우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K 지수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K 지수가 30이 넘는 구역은 바로 전남 지역하고 충북 지역입니다. 보통 호우 지역에서는 KI 지수가 30만 넘어가도 천둥 번개가 치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서는 충분히 뇌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KI 지수가 35가 넘어가는 구역도 있고 하층 수렴과 상층 발산이 원활하면서 구름대가 높이 발달함에 따라 영하 10도부터 영하 20도의 메인 차진조들을 지날 것이고 엄청나게 강하게 발달한 정란의 영향으로 이번 경우에서는 뇌전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지금 500헥토파스칼에서는 5820과 5880 사이 위치하면서 우리나라는 북대포면 고기 가장자리로부터 많은 수증기가 들어왔다.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장수정 지역에 강한 야경 와도가 있었고 서풍이 불었으므로 이 강한 와도가 있는 이 동쪽 쪽에서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할 수 있다. 그리고 850에서 우리나라는 하진네트가 위치하고 있었다. 즉 많은 양의 수증기가 들어올 수 있었고, 게다가 이걸 보시면은 우리나라 부근에 거의 수증기에 가까운 남풍이 불고 있었고, 즉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증기가 들어옴에 따라 우리나라 남부는 지금 공기가 점차 가벼워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들어오는 공기는 가벼운데 나가는 공기는 무거움으로 공기가 계속 수렴함에 따라 하층에서는 수렴하였고, 더군다나 상층 발산이 위치하면서 엄청나게 강한 상층지류가 발달했습니다. 단 이번 경우에서는 커플링, 즉 Z2차 순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는 안정된 기간이 아니므로 쇼월터 지수 분석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대신에 K지수 봐야 되는데요. K지수가 30 넘어가면은 곧 호우 구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서는 뇌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기압이 이렇게 있고 하층에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저기압의 남쪽에서부터 많은 비가 올 수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0년 10월 15일에 있었던 기상기사 실기 문제 풀이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이 다소 빨랐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